안면 비대칭이라면 결국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셨을까요? 그런데요, 안면 비대칭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뼈를 깎는 것과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내 얼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 몸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균형 잡는 한의사 임원장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한쪽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이지? 사진만 찍으면 얼굴이 좀 삐뚤어져 보이는데?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이렇게 걱정들을 하곤 하십니다. 양악 수술을 해야 되나? 뼈가 틀어진 건가? 그런데 사실 안면 비대칭은 하나의 질환명이 아닙니다. 여러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면 비대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둘째, 수술적인 평가가 언제 필요한지. 셋째, 어떤 경우에 기능적인 접근이 중요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아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은 원래부터 완벽한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대칭인 얼굴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죠. 눈의 크기, 눈썹의 높이, 입꼬리, 광대 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자를 대듯이 얼굴을 뜯어보기 시작하면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대칭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게 어떤 비대칭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한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째, 예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비대칭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둘째, 통증이나 불편함이 함께 발생되는 경우. 셋째, 씹기나 턱관절 움직임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경우.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건 단순히 그냥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면 비대칭 하면 머릿속에 딱 하나의 그림을 떠올리십니다. 바로 턱뼈가 틀어진 모습인데요. 그런데 안면 비대칭은 크게 나눠보면 턱뼈만 틀어진 그 한 가지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첫째, 골격성 비대칭. 뼈 자체의 형태나 성장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치아 교합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 셋째, 근육과 연부 조직 등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 넷째, 기능적인 요인이 관여된 형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원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같은 기침이라도 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같다고 해서 원인까지 전부 같은 건 아니니까요. 안면 비대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안면 비대칭이더라도 평가나 접근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골격성 비대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턱뼈 자체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 턱뼈 성장 차이로 인해서 조금 더 크게 자란다든지 선천적인 구조 이상이죠. 그 밖에도 다쳐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치과나 구강, 안면외과 등에서 영상검사와 함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뼈의 형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골격성이다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모든 골격성 비대칭이 수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차이가 크고 기능적인 불편함이 뚜렷하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수술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원인으로 틀어져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골격 자체보다는 근육의 긴장이나 나의 자세, 생활 습관, 턱관절을 쓰는 패턴이라든지 한쪽으로만 너무 씹는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분,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오래 계시는 분, 턱을 개는 습관이 있는 분, 목 어깨에 긴장이 심한 분, 얼굴 근육을 쓰는 패턴 자체가 좌우가 조금 다른 분들도 있죠. 근육을 쓰는 쪽이 더 발달하고 안 쓰는 쪽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덜 쓰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거울 속의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접근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뼈의 형태를 다루는 문제냐 아니면 왜 그런 사용 패턴이 생겼는지를 함께 봐야 되는 문제냐, 이것들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겠죠. 그럼 생활 습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은 생각보다 얼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들으면서 몇 개나 나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다. 둘, 턱을 개는 습관이 있다. 셋, 이를 앙 무는 습관이 있다. 넷, 이갈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다. 5, 휴대폰을 오래 보면서 고개가 앞으로 쑥
쭉 나와 있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당연히 목과 어깨, 턱 주변 근육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모든 안면 비대칭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한의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볼까요? 한의원에서는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움직임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은 몸 위에 얹혀있는 구조니까요. 목과 어깨가 틀어져 있는데 얼굴만 따로 떼어놓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합니다. 턱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목의 움직임, 어깨의 균형, 골반 균형, 그리고 교근의 긴장도, 전체적인 자세 같은 것들이요. 환자분의 상태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 침치료를 하기도 하고 추나 교정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기계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고 농민시린 매선을 심어서 유지를 시키기도 하고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교육시키는 치료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안면 비대칭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원인과 상태에 따라 치료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영상 검사나 다른 진료과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얼굴이 갑자기 심하게 틀어진 경우. 둘째, 다치고 나서 변화가 생긴 경우. 셋째, 턱관절이 잠겨서 안 벌어지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넷째, 씹기 힘들 정도로 교합이 틀어진 경우. 다섯째, 성장기에 조금 뚜렷한 근골격계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에 따라서 치과나 구강암 안면외과, 정형외과 등의 협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의료진의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면 비대칭을 발견하면 많은 분들이 수술이냐 아니냐부터 고민을 하시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비대칭이 생겼는지,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지금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원인을 충분히 평가한 다음 그에 맞는 접근을 선택하는 것, 그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면 비대칭은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둘째, 골격성인지 기능적인 요인이 있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이나 자세에서도 일부에서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증상이 심하거나 갑자기 나타났다면 적절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안면 비대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몸의 균형과 건강에 대해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 잡는 한의사 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